네, 반갑습니다. 한국 MDRT 협회 협회장 이승봉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분들이 이제 학계 또 연구기관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실제로 그 현장에서 고객들과 상담을 하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설계사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8년부터 이제 26년째 고객과 직접 상담하면서 지금 영업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MDRT 협회를 조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MDRT는 밀리언 달러 라운드 테이블 100만 불 원탁회의의 약자로 전 세계 글로벌 조직입니다. 보험 재무 설계사들의 모임입니다. 1927년도에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시작이 되었고 현재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 한 9만 명 정도의 회원이 모인 글로벌 전문 단체입니다. 한국은 MDRT에서 9번째 회원 보유 국가입니다. 한국 MDRT 협회는 MDRT 본부로부터 6번째로 그 챕터라고 합니다. 국가 내에 어떤 조직 체계가 갖추어지면은 챕터라는 승인을 받게 되는데 6번째 챕터로 승인받은 한국 내에 MDRT의 이제 자협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로 2,238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회원사, 우리 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들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고 있고 그런 또 일정 이상의 수준의 그 실적을 자격을 증명한 사람들로 이 한국 MDRT 협회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 기준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표는 그 실적 기준으로 이제 MDRT 회원 자격을 달성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기준이고 MDRT 자격 기준의 수수료 기준이라든지 보험료 기준이라든지 연간 총수입 기준 중에 한 가지 기준을 선택하여 달성을 하면 되고 MDRT의 밑에 보면은 COT, TOT라고 있지 않습니까? COT는 이제 Court of the Table에서 줄임말 해서 MDRT의 3배의 실적 기준을 달성해야 할 수 있는 이제 명칭이고요. TOT는 MDRT 기준의 6배 기준을 달성을 해야 될 수 있는 회원 자격 기준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약 한 450명의 COT 회원과 약 50여 명의 TOT 회원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TOT 회원은 한 7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성적 기준은 이렇게 물가 상승률 정도의 기준으로 성적 기준이 이렇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물가 상승률 정도의 실적 기준이 향상되는 것만큼 그 이듬해에는 회원 자격 기준을 더 성과를 달성을 해야 회원 자격 기준을 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MDRT 회원은 한 번 회원이 된다고 해서 회원이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 해에 해당하는 실적 기준을 달성을 해야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회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10번 이상의 MDRT 회원을 달성하는 경우에만 이 실적 기준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종신 회원이라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MDRT 회원사라고 하면 MDRT 회원을 보유한 회사를 얘기하는데 상위 13개 회원사를 제가 여기 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교보생명 이런 순서로 주요 이제 국내 회사들이 한국 MDRT 회원의 이제 그 회원사로 지금 되어 있고요. 국내 MDRT에 상응하는 실적을 달성한 설계사 수가 많이 있는 사실은 이제 삼성생명, 한화생명 이 회사가 한국에서 1, 2회 마켓 쉐어를 가진 회사인데 MDRT 회원 자격 달성을 한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회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들 보험사는 빠져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이렇게 MDRT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연도별 회원 현황은 이렇게 IMF 때 그 실적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잠시 회원 증가가 있었고 매년 조금씩 회원이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속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인데 그 저출산과 더불어서 고령화가 더욱더 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인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이제 내년부터는 20%를 초과하게 됩니다. 제가 이 국가 통계 포털 자료를 이 자료를 찾았을 때만 해도 26년이 20%가 초과하는 시점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내년이면 초고령화 사회가 되죠. 65세 이상이 20% 넘어가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죠. 예. 그리고 아까도 이 표를 보셨다시피 점점 그 고령화는 가속화되어 가지고 2050년도가 넘어가면 전체 노인 인구 비율이 인구의 반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비생산 활동 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고령 인구 이 노후 준비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만 그 현실은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KB 골든라이프 보고서인데요. 3,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4.6%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대답하고 있고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경제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에서 53.5%는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후의 적절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노후의 소비 지출을 잘 통제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 기사들을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이나 심각성을 소비자들이 피부로 실감하고 준비하기 전에 노후가 닥친다라는 거죠. 이는 이제 OECD 노인 빈곤율 그리고 노인 자살률 1위라는 결과하고 무관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이미 인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연구기관 그리고 국가 그리고 이제 학계 이런 쪽에서는 많은 인식을 갖고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이 보도도 되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필드에서 실제로 소비자들을 만나보면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긴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거에서는 상당히 더디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이게 고갈이 된다, 또 뭐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보도들이 연일되고 있고 또 재정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제도적인 변화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노후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은 너무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노후 삶의 질은 결국은 노후 소득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재무 설계사들도 고객들의 소득원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가에 가장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소득원의 바탕이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자산인데 자산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통해서 고용이 되어서 급여를 받거나 하지 않고서는 소득원이 늘어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그 고용을 통해서 자기가 일자리를 구해서 실제로 급여나 또는 소득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외에는 어떤 자산이 있는지를 보면은 주로 연금 자산 그리고 예금과 적금과 같은 금융 자산 그리고 주식 채권 펀드와 같은 투자 자산 그리고 보험 같은 보장 자산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 같은 등이 노후 소득원으로 사용 가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라고 하면 결국 소득원의 확보인데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뭐 사람이라고 할지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몇만 평의 임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현금 흐름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소득, 인컴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재무설계에서의 이론에서도 핵심적인 그 은퇴 설계의 부분은 그 소득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인컴 디스트리뷰션 플래닝이라고 저희들이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은퇴 설계는 노후 소득 분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맞춤형 보험 설계가 역할을 하는 거죠. 노후 맞춤형 보험 설계라고 하면은 고객 재무 상태와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맞게 안정적인 소득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지를 조언해 드리고 그에 맞는 그 보험 상품을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죠. 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재무 설계라는 영역으로 확대를 하다 보면은 보험 상품과 기타 자산들을 소득화할 수 있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이제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가이드하는 것입니다. 노후 맞춤형 보험 설계가 이제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제 상품 판매 위주로 접근을 하다 보면 표준화된 상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근데 고객들에게 이제 저희 설계사들도 상당히 많은 수의 설계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고객에게 새로운 상품이 나왔어요. 이런 상품 한번 보십시오라고 상품 권유로 많이 접근을 하게 되고 고객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중복된 보장을 하게 돼서 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된다거나 또는 정작 필요한 부분에 보장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측면으로 이제 가게 되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보험 설계를 해서 고객의 필요에 맞는 보장 제공을 해야 되고 다양한 상품 옵션을 고객에게 제공을 해서 또 고객에게 중복되지 않게 또 필요한 부분을 잘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기존의 보험도 잘 분석을 해드려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객에게 교육하고 안내하는 것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맞춤형 보험 상품이라고 해서 이제 특별히 지금 이제 실제로 필드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계약과 특약이라는 형태로 어느 정도의 맞춤형 보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상품을 다른 상품들을 믹스해서 고객에게 제공을 한다든지 또 이제 그 상품을 활용도를 그 상품에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주된 기능 이외에 예를 들어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한다든지 해서 부가적인 기능도 좀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객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는 그리고 이제 치매 간병 이런 거에 대한 대비하는 보험 그리고 종신보험 같이 조기 사망에 대한 것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속세 제문이라 또는 연금 전환으로 활용을 해서 노후의 소득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의 종류들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례를 갖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50대 부부의 사례입니다. 이 부부는 30대에 저에게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는데요. 남편이 이제 퇴직을 앞두고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싶다라고 이제 상담 요청이 왔습니다. 남편이 회사 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불입됐고 퇴직연금도 있으니까 이 보험은 이제 종신보험은 해지해도 되지 않겠느냐, 아이들도 컸고 이제 그렇게 상담 요청이 왔는데 이제 반면에 아내는 이제 주부이시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노후 준비는 이제 준비 따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하고 나눠서 쓰면 되지 이렇게 보는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유족연금 제도 있지만 연금액이 줄게 되고 또 이혼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노후의 간병자금이나 이런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어떤 노후 준비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제안한 것은 부부가 함께 노후에 생존하다가 일반적으로 이제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대략 남자가 10년 정도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남편의 종신보험은 본인의 간병비 또는 장례비 또 일찍 좀 60대 초중반 뭐 70대 초중반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홀로 남은 아내의 노후 생활비로 남겨두고 아내의 연금보험을 이제 좀 새로이 가입해라. 그리고 좀 부담이 된다면 기존의 종신보험을 약간 감액 완납하든지 이렇게 보험료를 납입을 종료시키거나 좀 부분 해지 등등의 일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보험료를 노후에 준비하는 아내 연금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쓰시다라고 했고 부부가 같이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의 종신보험은 60세나 65세가 넘어서 보험료가 완납됐을 때 이 종신보험의 환급금을 가지고 연금으로 전환해서 쓰셔서 아내의 연금 자금으로 확보하시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특히 이제 남편보다 이제 아내가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인 치매나 장기 요양을 대비해서 치매 간병보험 이런 것을 또 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례도 자주 흔히 일어나는 사례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한 사례는 80대 여성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도시에 거주하고 계시고 약간의 이제 대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남편을 여의고 이제 혼자 사시는 자녀들이 물론 있지만 혼자 살고 계시는 분이시고 약간의 현금 자산과 주택 그리고 토지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 토지 가치가 한 6억 가량 되시는데 그냥 나대지에서 이제 개발이나 뭐 건물이나 상가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주차장 부지로 이제 임대 중이셨어요. 월 한 15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세입자가 이제 나가버린 거죠. 이분의 이제 노후소득은 아시다시피 80대 여성이면은 아주 옛날 분이라서 국민연금 이런 것들도 없지 않습니까? 유일한 노후 소득이었는데 이제 공실이 되다 보니까 그 유일한 생활비가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생겼어요. 토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도 부담하고 있었고 토지가 보유 중이어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조차도 이제 수령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시니까 주택연금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토지를 처분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연금 전환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주택은 계속 보유하시기를 희망하셔가지고 토지를 매각해서 그 가지고 계신 6억 원을 즉시연금에 가입을 해서 연간 한 그 2천만 원의 즉시연금과 월 이제 토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셔가지고 33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시게 됐습니다. 이제 주목할 점은 80세가 넘으신 분이라 즉시연금 가입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하고 연금 수령자를 이 어머니 본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를 50대 자녀로 해서 자녀가 생존해 있는 동안 연금이 계속 수령되고 자녀가 사망하게 되면 어머님이 사망하게 되면 연금 수급권인 피보험자 자녀의 연금은 계속 발생되니까 그때 이제 연금은 상속이 될 수 있던 형태로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려서 그렇게 실행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후 준비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노후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국가적인 차원이나 또는 그 사회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자신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국 노후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의 돈이 준비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재무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후 맞춤형 보험 설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저희와 같은 설계사 사람들의 역할이고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과 설명과 대화와 또 이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준비된 노후만이 또 행복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